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크게 변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참 막막하더라고요. 억울하고 서럽고 끝없는 어둠이 계속되는 것 같았죠. 그래도 전 엄마 생각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제 삶에 브레이크를 건 인물이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인데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황당한 요구를 하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뻔뻔하고 태어나시던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네요.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시어머니를 떼어냈어요. 지금부터 서럽고 황당했던 제 사연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화목한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위로는 8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죠. 나이차가 적게 나는 형제들은 동생이 태어나면 첫째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뺏기는 것 같아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저희 남매는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 싸운다거나 다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빠는 동생이 생겼다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안의 막내딸로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어요. 가족들은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나이에 비해 어리게만 보더라고요. 그땐 그게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애정어린 시선이 녹아 있었죠.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한 저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화장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호기롭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쉽지 않았어요. 처음 하는 사회생활은 녹록치 않았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신입 시절엔 하루가 그렇게 길었는데 연차가 꽤 차니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기분이더라고요. 그제야 일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나니 일이 쉬워지더군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니 회사는 어느새 규모가 커져 업계에서 알아주는 회사가 되어 있더군요. 시작할 땐 작은 회사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규모가 커진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면서 힘들었던 감정이 스치듯 지나가더군요. 임대리 지난주에 휴가였지? 우리 팀 새로운 직원이랑 인사 못했겠네? 이쪽은 우리 연구개발팀 대리로 들어온 김정호 대리. 인사해요. 이쪽은 마케팅부 임진영 대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마케팅부 에이스시라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임진영 대리님. 안녕하세요, 김 대리님. 근데 제가 에이스요? 그런 소리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과찬이세요. 진짜 에이스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커지며 직원을 많이 채용하게 됐어요. 이 시기에 남편이 제가 다니던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에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다른 직원 사이에서도 남편은 좋은 평가를 얻었죠. 저는 남편에게 먼저 당당히 고백했어요. 남편은 고민하지도 않고 제 고백을 받더군요. 사실 남편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내 커플이 되었죠.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있던 중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결혼한다면 이 사람과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당시 저희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건지 남편을 만나는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난식으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자 남편이 부모님을 찾아뵙자고 하더군요. 사실 좀 놀랐어요. 남편이 선뜻 부모님을 뵙자고 할지 몰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 만났는데 부모님은 남편의 다정함과 예의 바름, 그리고 겸손한 모습에 마음이 놓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에 정호 시간 되니? 네 오빠 집에 온다는데 다 같이 저녁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엄마, 요즘 나보다 정호 씨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엄마 눈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당연하지. 네 아빠가 보는 눈이 좀 있잖아. 네가 정호 씨 딱 데려오자마자 사람 참 괜찮다고 하시더라. 네 새언니도 처음 보자마자 사람 좋다고 하셨거든. 새언니 처음 보셨을 때도 그러셨다고? 그럼 신뢰가 생기는데? 나는 우리 딸이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무슨 한 번 인사드렸다고 결혼까지 이야기해. 오빠가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오빠는 30 후반에도 결혼에 별 관심 없는 듯 하더니 어느 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하셨죠. 저도 대찬성이었고요. 새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절 볼 때마다 부모님이 은근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눈치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늦둥이라 주위 친구들에 비하면 부모님 연세가 있으셨거든요. 저도 30을 넘겼고 만나는 사람도 있으니 슬슬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만나다 보니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을 남편이 읽기라도 한 건지 남편은 조심스럽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청혼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결혼을 약속했죠. 저는 상견례전 시댁에 인사드리기 위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처음 본 순간 두 분 다 인상이 좋아 마음이 놓이더군요. 특히 시아버지는 점잖고 말수가 적으나 절 잘 챙겨주셨어요. 시어머니도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죠. 밥을 다 먹고 가족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형제 관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위로 8살 차이 나는 오빠가 하나 있어요. 어머,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야. 나는 사실 우리 며느리가 장녀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다행이네.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장녀 소리를 하세요. 무슨 소리야? 어느 집이나 장남이 집안을 지키는 거야. 우리 진영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어른들이나 장남, 장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상견례전 시댁에 인사를 마치고 상견례 그리고 결혼까지 별탈 없이 진행됐어요. 저희는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었죠. 큰 집은 아니었지만 행복하더라고요. 같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직장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고 또 서로에게 힘을 얻었어요.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기분이었죠. 이런 게 부부인가 싶었어요. 행복이 계속될 것 같았죠.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은 평소에 별 다를 바 없이 평범했죠. 회사에서 돌아와 씻고 야근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진영아, 잘 들어. 지금 엄마가 많이 아프셔. 아무래도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셔서 나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엄마가 아프다니? 어디가 어떻게? 많이 아픈 거야? 입원을 해야 하면 나한테도 말을 했어야지. 미안하다. 암이라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암이라는 거야, 지금? 오빠가 잘못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부정했죠. 엄마가 암에 걸리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제가 울면서 집으로 들어오니 엄마도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저희 모녀는 서로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왜 하필 우리 엄마여야 했는지 알 수 없었죠. 엄마는 평소에도 건강에 유독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음식도 건강하게 드시려고 노력했죠. 그런 엄마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다니 견딜 수 없이 슬프더군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고 친정에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회사도 연차를 내고 엄마와 함께 병원에 방문했죠. 그 소식을 듣고 오빠도 함께 병원에 가겠다고 나섰어요. 저희 남매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향했죠. 몇 번을 검사해봐도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엄마의 몸에는 이미 암이 자라고 있었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바로 입원하셨어요. 할 수 있는 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정도밖에 없다고 했죠.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수술도 의미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오빠가 병원을 지키겠다고 해 아버지를 친정집에 모셔다 드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병실에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이 생각나 쉽게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도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매일 지옥에 사는 기분이었죠. 여보, 당신이 이렇게 지치면 어떡해. 장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장모님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힘내야지. 포기하지 말자, 응? 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상상도 못했어. 엄마가 내 옆에 없는 거. 난 너무 무서워. 내일 같이 병원에 가자. 괜찮을 거야. 장모님 이겨내실 거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좌절하지 마. 남편은 무너지는 저를 일으켜 세우려 노력했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안 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 곁에 머물렀으면 싶었죠. 욕심인 걸 알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퇴근 후 매일 엄마에게 향했어요. 볼 때마다 엄마의 얼굴은 수척해지셨어요. 엄마가 아프고 제 일상은 크게 변했어요. 좋아하던 운동을 끊고 엄마에게 매달렸죠. 그건 오빠와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상이 바뀌었죠. 그래도 시간은 가더군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엄마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다녀가셨죠. 신혼임에도 정신이 없어서 시댁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손을 잡고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엄마의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지고 저희 가족은 매일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모진 치료를 견디고 예후가 좋아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셨죠. 그 후로 외래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땐 언제나 가족이 함께 갔죠. 그렇게 눈에 띄게 호전이 되나 싶더니 엄마는 다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어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에게 엄마가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온 날 엄마는 저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만 우리 딸한테 짐 되기 싫어. 네가 맨날 이렇게 엄마 옆에서 울고 있으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가서 네 일 열심히 해.
엄마도 잘 견디고 있을 테니까. 엄마, 나 이제 안 울어. 엄마 괜찮아질 건데 내가 왜 울어? 그러니까 푹 쉬어, 응? 며칠 동안 아파서 잠도 못 잤다며. 오늘 여기서 잘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집 가서 침대에서 편하게 자. 내일 또 출근해야 하잖아. 힘들어서 어쩌려고 그래. 알았어. 내 걱정하지 마, 응? 내가 누구 딸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 걱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꾹 참고 회사를 다녔어요. 그렇게 또 엄마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암과 싸우고 계셨죠. 2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흐르더군요. 저는 그전보다 강해져 단단하게 엄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죠. 툭 하면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흐르지 않더라고요. 더도 말고 그렇게만 지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의 병세가 심하게 악화되었어요. 저는 일을 그만두고 엄마 곁에 머물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는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저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죠. 새언니까지 절 찾아와 가족이 돌아가면서 함께 엄마를 지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새언니에게까지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도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너만 이렇게 고생을 시켜, 어? 나도 회사에 잘 말해서 휴가 낼 수 있으니까 우선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 우리 다시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오빠,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 내가 엄마 옆에 있게 해줘. 걱정하지 마. 남편도 내 의견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고맙게도 남편은 걱정 말고 장모님을 잘 돌보라며 저를 응원해 주더군요. 오빠도 저를 말릴 수 없었죠.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시더니 제가 울며 엄마를 설득하자 결국 못 이기는 척 눈 감아주셨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오빠와 아버지만 병원비를 감당하는 상태라 둘은 이전보다 병원에 자주 들리지 못했어요. 대신 시간이 나면 주체 없이 달려오곤 했죠. 주말엔 오빠가 병원으로 와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진영아, 이번 명절엔 꼭 시댁 다녀와. 가서 밥도 먹고 대화도 좀 하고. 매제한테 미안해 죽겠다. 인사는 항상 드렸어. 우리 시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 안 그래도 이번에 잠깐 다녀오려고 했어. 이걸로 선물 좋은 거 사들고 가. 알았지? 오빠, 내가 빈손으로 갈까 봐? 나도 돈 있어. 됐어. 넣어도 빨리. 아니야.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자, 꼭 선물 좋은 거 사. 생각해보니 엄마가 아프신 후 명절을 정신없이 보냈더라고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명절이면 엄마 곁에 머물기에 급급했죠. 근데 회사를 그만뒀으니 이번 명절이야말로 시댁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오빠가 신신당부한 탓에 좋은 선물 사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정신없을 텐데 이런 걸 왜 준비했냐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꼭 좋은 선물 사들고 가라면서 돈까지 쥐어주더라.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형님도 참, 내가 뭘 한 게 있어. 형님이랑 당신이 힘들지.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뒀으니까 우리 얼굴만 잠깐 비추고 병원으로 가자. 왜 그랬어? 어머님 서운하시겠다. 오늘은 밥 먹고 오자. 남편의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다시 한번 이 사람과 결혼 잘했다 싶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건네니 시아버지는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달랐어요. 왔니? 일찍 올 줄 알았는데 좀 늦었네? 얼른 둘 다 앉아. 내가 아침부터 고생고생하면서 한 밥 먹어라. 어머니 힘드셨어요?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늦어서 죄송해요.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차가 막혀서 늦게 온 거니? 아니면 병원 들렸다가 늦게 온 거니?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뜬 채 절 힐끔거리며 들으라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애써 웃어야 했죠. 그래도 명절이라고 아침부터 기다리셨을 텐데 서운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남편과 함께 뒷정리를 도와드리고 나오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신 시아버지의 눈치를 쓱 살피더니 말씀하셨어요. 사부인은 좀 괜찮으시니? 네,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강한 분이니 잘 견뎌내실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아가, 네가 사부인 병원에 있다며? 그게 사실이니? 그럼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차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결혼 전에도 제가 잘 차려 먹었잖아요. 어머니도 아시면서. 넌 조용히 해라. 나 지금 며느리랑 대화하고 있잖아. 얘 아가, 너희 집 장남은 뭐하고 네가 병원에 있니? 사돈 총각도 입원한 거니?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비꼬는 말투로 나무라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할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친정오빠가 왜 입원을 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네가 왜 병원에 가서 수발을 댄다는 거야? 그 집 며느리가 없어? 장남이랑 며느리가 떡하니 있는데 네가 왜 병간호를 하냐는 말이야. 어머니, 저희 친정오빠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언니가 왜 병간호를 해요? 딸인 제가 옆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어머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결혼을 해놓고 시댁이 뒷전인 게 말이 되니? 네가 병간호를 할 게 아니라 그 집 며느리가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 집 며느리는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시어머니 병간호를 안 해?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딸인 제가 옆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요, 엄마. 그만하세요. 내가 설명 다 드렸는데 왜 이 사람 힘들게 하세요? 아니, 내가 기가 막혀서 그렇지. 주위를 돌아봐라. 시어머니 아프면 당연히 며느리가 병간호를 하는 거지. 어머님,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어휴, 내가 며느리를 들인 건지 상전을 들인 건지. 얘 아들, 넌 어디 가? 저도 가볼게요. 오늘 엄마가 말이 너무 심하셨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결국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니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울분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아픈 거 뻔히 아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께 화가 났죠. 오랜만에 왔는데 당신은 더 있다 와. 난 택시 타고 바로 병원 가면 되니까. 아니야, 힘든데 차 타고 가. 명절인데 나도 장모님 장인어른 얼굴 뵈야지. 같이 가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엄마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 제 얼굴을 보고 제 등을 두드리시며 넌지시 물으시더라고요.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힘들면 바로 집으로 가지 왜 병원으로 왔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엄마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도 친정 가야죠. 오빠는 준비 다 했대요? 안 그래도 보내려고 했어. 아니, 내가 있는데 너까지 여기 뭐하러 왔어? 명절은 좀 쉬지. 엄마랑 떨어져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얼른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똘똘 뭉쳐 엄마를 지켰죠. 엄마가 명절이 지나고 퇴원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결국 퇴원 후 집에 머물렀어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반복하는 도중 엄마는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투병 3년째가 되던 해였죠. 누구보다 엄마와 마지막 시간을 많이 보냈던 탓인지 쉽게 납득할 수 없더군요. 당장이라도 엄마를 부르면 대답을 할 것 같았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일을 그만두고 엄마와 보낸 시간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 덕분에 엄마를 보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떠난 후에도 씩씩하게 살겠다고 엄마와 약속했거든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이 차오를 땐 엄마와 한 약속을 되뇌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오히려 밝게 장례식을 지킬 수 있었죠. 전 아버지와 오빠를 챙기며 장례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장례식의 마지막 날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죠.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마친 후 저에게 슬쩍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쪽지를 내미셨어요. 얼마나 표정이 기묘하던지 마치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기세등등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며느리 없이 살았다. 주변에도 내가 며느리가 있는지 모르더라. 너도 이제 그만 시댁 잘 챙겨야 하지 않겠니? 그동안 우리가 배려해 준 게 얼만데. 이게 뭐예요, 어머님? 다 알면서 왜 물어봐? 명절 때 준비해야 할 음식이잖아. 이제 너도 며느리 도리를 다 해야지. 결혼해서 3년간 네가 한 게 없잖아. 명절 음식 잘 봐놔. 네가 다 준비해야 할 음식들이야. 앞으로 잘 준비해봐.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직 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쪽지를 준비해온 시어머니의 행동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시어머니는 본인 할 말만 남기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지와 아버지가 나란히 서서 절 보고 계셨어요. 아가, 네 시어머니가 무슨 말 했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저 사람도 저러다 말 거다. 지금까지는 경황이 없어 그랬지만 진영이 넌 이제 시댁 잘 챙겨드려라. 그동안 네가 병원에 너무 자주 와서 사돈 어른한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돈 어른. 상황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서러웠지만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시작됐죠. 저는 마음을 다 추스르지 못한 상태였어요. 가슴 한 곳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고 허전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쩍 연락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너 뭐하니? 음식할 건데 나랑 같이 장 좀 봐야겠다. 어머님, 장을 꼭 저랑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남편 퇴근하면 남편이랑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며느리랑 가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니? 네 남편 힘들게 일하는데 그렇게 고생시키고 싶어? 순간 화가 났지만 아버지가 당부한 말이 생각나 시어머니에게 알겠다고 하고 같이 장을 봤어요. 그 후 틈만 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하시더라고요. 예, 내일 나 오랜만에 친구들 좀 만나려고 하는데 입고 갈 옷이 없다. 같이 쇼핑 좀 가자. 지금 당장 시간 되지? 네가 우리 집으로 차 좀 끌고 오면 되겠다. 어머님, 저 지금 어머님이랑 쇼핑 가기 힘든 상태인 거 아시잖아요. 다음에 같이 가요. 내가 이제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하는데 넌 그렇게 꼭 초를 쳐야겠어? 알겠어. 나 혼자 가지 뭐. 저는 그 후 계속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했어요.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전화를 해오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대신 연락을 받아보라고 한다거나 남편을 시댁에 보내는 식으로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했죠.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연락을 해오신다는 건 참을 수 없었죠. 또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이번엔 뭐라고 하셔? 같이 장 보거나 쇼핑하자고 하시더라. 당신도 알지? 나 지금 힘든 거. 내가 어머님 전화 안 받는 거 이해 좀 해줘. 그럼 당신 마음 다 알지. 내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 당신 지금 힘든 거 잘 알아. 다음에 어머니한테 전화 오면 나 바꿔줘. 알았어. 고마워. 이해해줘서. 아니야. 내가 당신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머니가 계속 연락하시면 내가 나갈게.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또 연락을 해오셨어요. 장을 볼 일이 있으니 오늘은 꼭 나오라고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곁눈질하며 한숨을 쉬더군요. 아들, 넌 바쁜데 뭐하러 왔어? 나랑 진영이랑 장 보면 되는데? 아들이 오지 그럼 누가 와요? 어머니, 뭐 사면 돼요? 종이에 적어 오셨어요? 그럼 내가 적어왔지.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좋네. 결혼 전엔 장 보는 거 잘 도와주더니. 남편이 시어머니가 적어온 쪽지를 확인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제 옆에 딱 붙어서 태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너희 좀 가까운 곳에 살면 안 되겠니? 얼굴 자주 보고 좋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얼굴이 확 굳어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얼굴을 굳히자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남편이 쪽지에 적힌 굴소스를 들고 제 옆으로 오자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 어쩜 이렇게 키도 크고 이쁘니? 살이 많이 빠졌네.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네,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천연덕스럽게 남편 앞에서 연기하더군요. 저와 둘이 있을 땐 눈빛부터 바뀌었죠. 아가, 너 요리는 좀 할 줄 아니? 아니다. 네가 요리할 시간이나 있었겠니? 앞으로 내가 잘 알려줄게. 걱정 마라. 시어머니는 은근 저를 저격하며 눈치를 주셨어요. 저는 장을 보는 내내 불편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죠. 그래도 시댁을 챙기겠다고 마음먹었으니 이 정도는 애써 웃어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만행은 끝나지 않았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요. 아버지, 저 왔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엄마 사진 보고 계셨어요? 아, 왔어. 정리하면서 잠깐 살펴보고 있었지 뭐.
앉아라. 앨범을 다 가지고 계셨네요. 저랑 오빠는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 저 여기서 엄마 사진 가져가도 되죠? 그럼. 여기 사진 많으니까 네가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잠시 집에 들를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달음에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옛날 앨범을 살펴보고 계시더군요.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아 앨범을 봤어요. 저희 가족의 사진이 빼곡하더라고요.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 가족은 천천히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듯했어요. 평소에 엄마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라 우리도 마냥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오빠와 아버지를 대한 것 같아요. 괜찮은 척했지만 가족들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고 알았죠. 진영이 너 여기에 시댁 주소 좀 적어줘라. 잘 적어야 한다. 잘못 가면 안 돼. 시댁 주소요? 갑자기 시댁 주소는 어디에 쓰려고 하세요? 내가 선물을 좀 보내려고 한다. 좋아하셔야 할 텐데. 선물이요? 어떤 선물이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시댁에 잘하고 있어요. 저번에 어머니랑 장도 보고 시댁에 가서 음식도 하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저 시댁 잘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선물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 주소 좀 적어줘.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 주소를 적어드렸어요. 한동안 말 수도 없고 식사도 거르는 것 같아 걱정했는데 이렇게라도 말을 하시니 다행이다 싶었죠. 그 와중에도 딸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한없이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날은 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오빠와 시간을 맞춰 아버지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뵀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아버지는 저와 연락할 때마다 뭔가 묻고 싶은 눈치였는데 끝내 말을 안 하시더군요. 아마 시댁에 보낸 선물이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 한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쯤 되니 저도 선물의 소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시댁에선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혹시 어머니한테 연락 못 받았어? 사실 아버지가 며칠 전에 시댁에 선물을 보냈다고 했는데 아직 안 도착한 건가 싶어서. 벌써 도착하고 남을 시간인데. 선물? 장인어른이 선물을 보내셨어? 이상하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버지가 분명 선물 보내신다고 했는데. 저와 남편은 의문을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차피 주말이었으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할 생각이었죠.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대고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802호 아들이죠? 이런 걸 왜 버립니까? 아저씨. 네, 저 802호 아들 맞아요. 이게 뭐예요? 아니, 802호는 이걸 버려요? 귀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수거장에 던져놔도 되나 싶어서 내가 따로 챙겨놨어요. 경비 아저씨가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미간을 팍 찌푸리시며 저희 쪽으로 상자를 건네더군요. 상자 안엔 나무를 잘 깎아 만든 조각품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 남편과 둘 다 한참 상자와 조각품을 바라보았죠. 근데 나무 조각품이 들어있는 상자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 성함이 적혀 있더군요. 남편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지더군요. 저도 한참 조각품을 바라보았죠.
저희는 거의 동시에 상자를 들고 시댁으로 달려 올라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설마 버리신 거예요? 아니죠. 실수로 착각하신 거죠? 우리 아들 왔어. 왜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러? 우선 앉아라.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 분리수거함에 있어요? 이거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시면 어떡해요? 남편은 상자를 들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상자를 빤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이 아무렇게나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 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들고 있는 상자를 보고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를 휙 째려보시더니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너, 우리 집 장남 아니야? 왜 남의 집에서 아들 노릇을 하고 있어?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앉아.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 떨지 말고. 어머니, 별것도 아니라니요. 이런 실수를 해놓고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거 보시라고요. 아, 됐다. 다시 볼 것도 없어. 그게 뭐라고 다시 지워와? 어머니, 그러지 말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어머니가 버린 거 아니죠?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상자를 내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휙 돌렸죠. 이게 다 며느리를 잘못 들인 탓이다. 네가 우리 집 사람이 돼서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네 남편도 이러지 않았을 거야. 어머니,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어머니가 버리신 거 맞아요? 대답해 주세요. 뭐? 잘못한 걸 모르겠다고? 아이고, 봐봐, 이 꼴을 봐라. 내가 며느리를 잘못 얻었지. 내가 못 살아 진짜. 어머니, 지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이 사람 상황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네가 이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내가 고생을 하는 거 아니야. 장남이 장남다워야지. 어떻게 지금도 아내 편을 들어? 정우, 네가 이러고도 우리 집 장남 맞아? 어머니, 장남이 대체 뭔데요? 장남은 어머니 말대로 다 해야 해요? 당연하지. 너 이럴 거면 친정 가서 살아. 우리 집 장남하지 말고 가서 아들 노릇이나 하면서 살든가. 어머니, 자꾸 이러실 거예요? 이거 진짜 어머니가 버리셨어요? 아, 그래, 내가 버렸다. 이딴 걸 어디에 쓴다고 놔둬? 아휴, 속이 터진다 터져. 먹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라 그냥 버렸어. 왜? 태평하게 나무 조각이나 보내고 있고. 아이고, 뭘 잘했다고 이런 걸 보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서 나무 조각을 뺏어들어 제 앞에서 막 흔들며 소리치셨어요. 참았던 화가 터졌죠. 어머님, 이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서 보내드린 선물이에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말 한 번 잘하네. 너 같으면 이런 걸 선물로 받겠어? 이게 선물이야, 이게? 이런 건 재활용 쓰레기도 안 돼. 알아? 어머님, 이거 저희 아버지가 진심을 담아 선물하셨어요.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시댁에 이거 보낸다고 신경 많이 쓰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뭐? 아니, 이제야 며느리 데리고 음식 좀 하고 며느리 노릇 좀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거 받으면 뭐 좋아할까 봐? 내가 지난 3년만 생각하면 속이 터져.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나무로 만든 조각을 바닥에 거칠게 내팽개치셨어요. 남편은 놀란 듯 나무 조각을 주워들었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런 분인지 정말 몰랐네요. 선물은 실수로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결혼했으면 장남이 중심을 잘 잡아야지. 네가 이러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잖아. 장남 소리 좀 그만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장남 소리를 하고 싶으세요? 남편이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살면서 남편의 이런 모습을 그날 처음 본 것 같아요. 남편은 분에 겨우듯 숨을 고르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장인어른이 조이금 온 걸 저에게 주셨어요. 이걸로 부모님 모시고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800만 원을 넣어주셨다고요.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죠. 아버지가 언제 남편에게 그런 돈을 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화가 난 듯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조금 당황했는지 말문이 막힌 눈치였어요. 어머니,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 보세요. 장인어른이 주신 선물 바닥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보시라고요. 남편은 나무 조각을 시어머니 품에 안겨주었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나무 조각 바닥을 살펴보시더군요. 우리 딸 얼굴 자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아내도 마지막까지 행복했을 겁니다. 편한 마음으로 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악스러운 얼굴로 나무 조각에 써져 있는 글자를 읽으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게 여기 있었어? 어머, 여기 왜 이런 게 쓰여 있어? 이제 아셨어요? 장인어른이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드렸는지? 아니다. 이거 아니야. 난 이거 못 봤어. 이 나무 조각에 이런 게 써져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소란에 어느새 밖으로 나온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나무 조각을 빼앗듯 가져가셨죠. 시아버지의 얼굴도 어느새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과묵하시고 조용한 성격이라 표현을 잘 못하시는데 그렇게 놀란 얼굴을 한 건 처음 봤어요. 시아버지는 이 상황을 전혀 몰랐던 눈치더라고요. 서둘러 나무 조각이 있는 상자를 살펴보시더니 화가 난 듯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대체... 아이고, 내가 사돈 어른 얼굴을 이제 어떻게 보나. 내가 진짜 동네 창피의 원... 당신 며느리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어? 시어머니는 후회하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 눈치를 살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죠. 아버지가 저 문자를 새기며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자리에 서 있기 힘들어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의 팔을 붙잡으시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아가.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 나는 정말 이런 줄 몰랐다. 이런 인사를 써놓으신 줄 몰랐어. 응? 미안해. 어머니, 방금 전만 해도 비싼 거 아니고 먹을 거 아니라서 버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아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놈의 입을... 아이고... 내가 미안해. 응? 아가, 내가 미안해. 저는 쉽게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진영아, 아가,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그날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도 저를 따라 시댁에서 나와버렸죠. 집으로 돌아오니 참았던 응어리가 터지더군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죠. 남편이 말없이 저를 다독여주더군요. 아버지가 생각나니 마음이 찡하고 뭉클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었죠. 속이 참 쓰리더군요. 아버지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죠.
저는 결국 아버지에게 끝내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덮어두고 싶었죠. 그 사건이 터진 후 며칠이 지나서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가,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우린 이 돈을 받을 자격도 없어. 그러니 사돈 어른에게 이 돈 봉투는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버님, 그래도 아버지가 주신 선물인데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받겠어요. 아니야. 우린 그 봉투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네가 잘 말씀드려서 다시 돈 봉투는 돌려드려라. 그리고 앞으로 모든 명절엔 시댁에 오지 말고 친정으로 가. 정우에게 내가 잘 일러뒀으니 걱정 마라. 우린 어른 대접 받을 자격이 없어. 시아버지는 제가 말을 다시 하기도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어요. 몇 분 후 제 계좌로 800만 원이 입금됐죠. 이 사실을 아버지에 알렸더니 아버지는 절대 받지 않겠다며 거절하셨어요. 그 돈은 내가 다시 받을 수가 없어. 사돈 어른이 받지 않으시겠다니 어쩔 수 없다. 나중에 우리 손주를 위해 네가 잘 저금해 두거라. 아버지가 워낙 단호한 말투로 말씀하셔서 저는 그만 꼬리를 내렸죠. 그 돈은 미래의 아이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는 또 이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저에게 똑같이 8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남편이 그대로 말을 전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놀라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죠. 사돈 어른이 돈 봉투를 받지 않으시고 손자를 위해 쓰라고 하셨으니 나도 그 돈은 손자를 위해 썼으면 한다. 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한 데 쓰거라. 아버님, 그래도 이건 너무 큰 돈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미안할 거 없어. 받아둬라. 미안한 건 우리야.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시아버지가 주신 돈도 통장에 잘 저금해둘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도 못하는 눈치더군요. 시간 날 때마다 저에게 연락하시던 분이 그 사건 이후로 잠잠해지셨죠. 저는 이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규모는 작지만 꼭 한번 다녀보고 싶었던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일을 하려니 걱정이 앞섰지만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믿고 열심히 나아가 보려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일도 다시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만 가고 있어요. 명절엔 시아버지에게 안부 인사만 드리는 중이죠. 아버지, 우리 왔어요. 과일 사왔는데 이거 냉장고에 넣어둘까요? 아이고, 우리 딸 왔어? 뭘 이렇게 사왔어? 아니, 김서방은 요즘 바쁘다더니 어떻게 왔어? 장인어른이랑 낚시 가려고 왔죠. 저랑 이따 낚시 가실 거죠? 낚시 가려고? 아버지, 오늘 나랑 쇼핑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장인어른 오늘 나랑 낚시 가기로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누구랑 갈 거야? 나야, 사위야. 오늘 아버지 옷 사기로 했잖아. 그럼 옷을 사서 낚시하러 가면 되겠다. 그치? 장인어른 낚시할 때 입을 옷도 좀 사자. 얇은 점퍼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아. 그거 좋은데? 그럼 옷 사고 다 같이 낚시하러 가면 되겠네. 내가 어딜 간다고 해? 너희끼리 데이트나 다녀라. 노인네 고생시키지 말고. 장인어른 저랑 낚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같이 가요, 네? 당신 지금 애교 부리는 거야? 애교는 나도 뒤지지 않아. 나 막내딸이야. 내가 한번 보여줘? 그래,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고 오지 뭐.
낚시 장비가 어디 있을 텐데 상태가 괜찮으려나? 아버지, 내가 애교 안 부렸는데 이렇게 넘어가기예요? 아버지는 조금씩 다시 일상을 되찾고 계세요. 요즘은 많이 밝아지셨죠. 저희 남매는 주말마다 순서를 정해 아버지를 찾아뵙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둘이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놀러 나가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해요. 긴 시간을 엄마 옆에 있어서 그런지 가끔 이런 작은 행복도 벅차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땐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엄마를 보내고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에 이 순간들을 즐기며 살아보려고 해요. 오빠, 왜 전화했어? 우리 지금 아버지 모시고 나왔어. 백화점 들렸다 낚시하러 가게. 오늘 아버지 댁에 가려고 했는데 너도 와 있었던 거야? 이번 주는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오빠. 오빠는 다음 주에 와야겠다. 아버지 지금 낚시하러 간다고 신나셨어. 저는 이 순간에도 충실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해요. 앞으로도 고난은 계속되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요. 지금은 아버지에게 잘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에게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후회 없이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